안녕하십니까.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우입니다.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잠겨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럼 기독교 고전 교육이니까 그럼 고전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들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대조를 부인하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했던 성경적인 그 가치관이죠. 세계관과 충돌하느냐, 그렇죠? 그 두 개가 병립할 수 없느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강조하는 것은 일부 독자에게 기독교 교육과 고전 교육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그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대립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고전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기독교적으로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조적 구분에서 상반된 입장에 선 것들이 고전과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 학교에서 양쪽을 모두 추구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렇게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추상적 개념이나 비현실적 관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절 유대 땅에 실제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따라 기독교 신앙은 그 후 북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문화사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은 가히 엄청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서구 문화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시도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가 서구 문화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시대 이후 양쪽 역사는 서로를 자세히 알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답으로 이야기하는 게 서구 문화 문명, 그러니까 고전 문화죠. 서구적 고전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가 남겨놓은 영향과 흔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 서구 문화의 바탕을 둔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쵸?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은 고전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런 기독교의 영향과 흔적들, 그 좋은 영향이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계승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녀에게 말을 가르칠 때 부모는 평소 구사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다시 말해 젊은이들은 항상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들에게서 교육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문화적 강물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다양한 강물을 헤엄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뒤에 이제 나올 얘기들의 이제 그 밑바탕을 포석을 좀 까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문화라는 거는 사실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처지들,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현이 돼요. 근데 그 다양하게 발현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절대적이다, 이것만이 올바른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현대 시대에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런 문화에 우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더 나은 문화고 어떤 문화는 조금 덜 나은 문화인데 문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절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화에 우열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화가 있고 좀 깊이 해야 할 문화가 있다. 멀리 해야 할 문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냥 다 동등한 그냥 그 다양성과 다름의 하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서구 문화에서는 이제 무슨 생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게 서구 문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문화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양한 문화죠, 그렇죠? 다양한 문화적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이것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쵸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건네줘서 꼭 우리가 물려받은 것만이 옳다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동등하게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다름을 그쵸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현대 시대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르칠 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전수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더구나 기독교의 전파 이후로 좋은 영향력들이 많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서구 문화를 기본으로 해서 그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을 보고 이해하고 올바른 것들 그리고 다른 틀린 것들 그러니까 올바르고 틀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또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그쵸?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다른 측면 그들의 주어진 어떤 소명이나 환경 가운데서 좀 다르게 발현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제 이해하고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건전한 문화죠.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줄 때 오히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가 한국어를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걸 바탕으로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들을 배울 때 혼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영어하고 한국어를 같이 가르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우리의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제 혼란을 약간 일으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그쵸? 어떤 하나의 체계와 방향을 선택해서 가르치면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맞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고전적인 그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독교적 문화를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서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다문화주의적인 그런 교육 방식을 일단 멀리 하면서 그리고 그쵸 서구적인 기독교 발흥 이후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좋은 것들을 잘 수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의 측면에서 고전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 가치관과 고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조의 그런 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양립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곧 단 한 세대를 생각해 보면 이 원리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조부모와 조상들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했고 우리 주님이 탄생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시기 이전으로 더 나아가 아담이 타락하던 때까지 가 보십시오. 교육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유구한 문화의 강줄기와 분리되지 않으며 어느 날 갑자기 따로 떨어져 나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도한다면 문화적 중립 교육이 아니라 빈약한 문화 교육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다문화주의, 그래서 문화적 중립, 우리 것만이 그쵸?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가르치지 말자라고 해서 다문화주의 중립교육으로 하게 되면은 결론이 뭐냐라고 하냐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무언가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간의 그쵸 검증이죠. 인류 축적된 그런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인한 그런 게 없이 그냥 급조된 거잖아요. 그쵸? 급조된 어떤 문화를 아이가 자기의 그 기반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빈약한 문화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뭐예요? 고전 교육, 서구적 고전 교육을 기본으로 채택해야 된다. 특히 여기 이 쓴 사람들은 이제 서구 문명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한 예로 뭐 완전히 뭐 맞아떨어지는 예는 아니겠지만 원래 우리 중국 그 문명이 있잖아요. 중국 문명이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문화 제도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세계죠. 현대세계 들어오면서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이 나오면서 이제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그동안 이어져 오던 그 한 5,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중국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그 중국 그 문화를 일으키려고 했죠. 공산주의적 새로운 문화.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히려 그 전 세계 사람들한테서 그 중국인들 하면 원래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그 문화 수준이 높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배 나온 아저씨가 막 이렇게 러닝 셔츠 입고 막 슬리퍼 끌면서 아무 데나 그쵸? 그 볼일을 보는 약간 공중 도덕 의식이 낮은 약간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비롯되어져 왔느냐라고 하냐면은 그 유구한 그쵸? 그 높은 중국의 그런 어떤 좋은 문화 전통에서 단절시킨 거예요.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 단절시키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문화가 빈약해져 버린 거죠. 그쵸?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적인, 그러니까 이미 시간을 통해서 그 효용성들, 가치들, 그리고 그 레벨들이 충분히 확인되어져 있는 그런 걸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고전 교육이 맞다. 어떤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 나와서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시도한 어떤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확립되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문화관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전 교육을 지금 긍정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문화주의라는 오늘날의 경향에 혐오감을 드러내거나 분별 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뭐냐, 그냥 다문화주의를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예,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저 양극단을 피하려는, 예,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교육을 시행하는 게 다문화주의를 무조건, 다문화주의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상대성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좋은 그런 어떤 기준들이죠. 그런 것들을 전수를 해주는, 네, 그런 측면이라는 겁니다. 문화교육을 소홀히 하면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중보다 자기 문화에 대한 비약한 훈련과 경멸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문화 대혁명을 제가 그래서 얘기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런 게 아니었다면은 오늘날에, 그쵸? 예, 훨씬 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쵸? 세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예,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탁월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쵸? 단절이 되면서, 예, 참 안타까운, 예,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 자녀 교육 과정에서 문화적 탁월성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네, 부차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탁월성 나왔죠. 그러니까 우열을, 그쵸? 요즘에는 배제한다.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 절대성을 이렇게 배제하려고 문화에도 더 좋은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다. 그쵸? 예, 이런 것들을, 예, 배제하고 그냥 다 동일선상에서 놓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문화가 있고, 그리고 엄선된, 예, 그 축적되고 검증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쵸?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기준으로 삼게 하는 건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 측면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가장 잘 준비되려면 자신의 문화도 올바로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표현을 항상 변함없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인데요. 이런 성경 구절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각종 역사적 고백에 가장 잘 정의된 복음주의 개신교를 세상이 뭐라고 부르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경쟁적 정의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들도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모든 경쟁적 주장들을 일일이 논박하는 것은 이 강의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언급되는 가르침은 역사적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네, 두 번째 이제 그 포인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부분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문화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의 또 그 중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축 기준이라는 게 항상 뭐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기독교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무조건 다 기독교적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거기에도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 이후에도 그랬고, 이제 이교가 기독교화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교적 관습과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기독교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건 서구 문명이고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관습이니까 아까 뭐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은 좋을 거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우리는 그래서 개신교인이지 그 카톨릭 교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서구 문화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역사적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뭐 벨직 신앙고백이나 도르트 신조들 이런 거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과 아닌 것들을 서구 문화에서 잘 대조적으로 그쵸?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대주의는 복음주의의 지적 역량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요. 복음주의 신앙을 별 생각 없이 성경에 맞장구 치는 것쯤으로 치부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오늘날의 세상이죠. 과학계, 이제 과학주의 세상은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그 학문적인 성과들을 참된 학문적인 성과라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제 뭐 저 창조과학 같은 것도 사실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유사과학이다. 그리고 뭐 성경 고고학 이런 것도 고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맞장구 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복음주의가 내놓은 그런 모든 학문적인 결과들을 그냥 뭐 이게 어떻게 그쵸? 지적이고 학문적인 결과냐. 그냥 이미 답은 성경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다 끼워 맞추는 것이지 이거는 지성적인 게 아니다라고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사고를 갖고서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뭔 모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럼 성경적 기독교적 고전 교육을 해보자라고 이제 해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적인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 뭐지? 내가 이게 뭐 종교적으로 세뇌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과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고전 교육을 시도하다 보면 즉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실 이제 뭐 불신앙이 그렇죠? 거의 뭐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과학적 현대 세속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혹시 이 기독교 고전 교육에 대한 어떤 측면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그 부분에서 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관계를 그쵸? 잘 정립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고전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기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의 두 정의에 따르면 그 단어는 확실히 대조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와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정의는 완벽하고 필연적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고전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고전 문화와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절대 기준과 이제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접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맞닥뜨리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말했던 대조에 관한 그 기독교적 이해와 조화를 이룬다, 안 충돌한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은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으로 기독교적 고전 교육으로 접근을 하면은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고전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 번째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쵸? 요런 이제 오해들, 그리고 조롱들, 비난들은 우리가 감수해야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교만했던 거죠. 성경을 잘못 평가해가지고, 그쵸? 성경의 권위를 사람들이 너무 낮춰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뭐 여러 소리 중에 하나로 취급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퍼즐 조각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퍼즐 조각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막 한 1000조각, 2000조각 되다 보면은 막 엉뚱한 조각들 막 맞추는데 정교하게 막 맞아 돌아가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그런 어떤 학문, 과학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성경은 뭐냐라고 하면 그게 하나하나를 다 맞추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전체 지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걸 맞게 맞추고 그 자체로는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 그림하고 맞추면 엉뚱한 그림이 나와 있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쵸? 어딘가에선 틀리는 거고, 그 어딘가에서 틀리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은 현대주의는 그런 지성이 뭐 지성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그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접근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별로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서구 문화죠. 서구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좋은 것들을, 그쵸?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준, 기독교적으로 전수해주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두 개의 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거 볼게요. 고전이라는 말의 첫 번째 정의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그리스와 로마의 황금 시대, 곧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인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와 신고전주의의 전성기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로마에 관한 연구로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문예부흥, 그쵸? 그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적인 측면에서 고전 교육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전 문화와 고전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고전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쵸? 자, 이런 회계는 고전 연구 분야에서도 특히 언어 연구로 초점을 크게 좁힐 수도 있고, 이방 고전 세계, 예를 들면 특히 문예부흥에 나오는 르네상스, 문예부흥에 영향을 준 학문 영역으로 돌아가기 위한 폭넓은 문화적 시도로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학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고전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신앙에 대조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나 오늘날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첫 번째 시도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날 우리 문화에는 상당히 많은 신이교주의가 혼합되어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개화된 이교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아까 왜 이제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냐면은 별로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막 체계화되고 조직화돼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를 집어삼키고 위협하는 야만주의는 미수에 그친 문예부흥의 신이교주의가 아니라 신야만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요 근래에는 그러니까 문화를 이교화하는 그쵸? 그러니까 이교적 그리스 로마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문화 문명으로 되돌리려는 것보다도 오늘날에는 뭐냐면은 아예 뭐냐면은 문화 자체를 그쵸? 무너뜨리고 배격하는 이런 게 훨씬 더 위협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그리스 고전 그리스 로마와 그런 어떤 문화들을 시도하는 게 그냥 이런 어떤 파괴적인 현대 그런 어떤 문화사조를 보고 있자면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낫지 않겠느냐. 세상을 그나마 조금 덜 미치게 하는데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TV에서 단 15분이라도 헤비메탈 음악을 접하게 되면 교양 있는 시청자들은 야만인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쵸? 완전히 반문화적이고 파괴적인 문화라는 거죠. 거기에는 각종 문명을 해체하며 심술궂은 희열을 맛보려는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교자 율리아누스의 복잡하고 야가 빠진 불신앙이 아니라 율리아누스라는 이제 로마 황제가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화된 이후에 나온 황제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 뭘 시도하냐면은 그 예전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로마와 그리스로 돌아가자라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고 배척하려는 과정에서 그 유대교 성전도 막 다시 지으려는 시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원정을 떠나서 이제 거기서 전사는 이제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배교자라고 붙었는데 그래서 이 율리아누스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기독교적인 외피를 쓰는데 실제로는 다 그 그리스 로마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르네상스적인 그런 걸로 다 복원하는 그런 정책과 이제 문화를 막 퍼뜨리려고 하는데 길지는 않았어요. 치세가.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꼭 마치 그런 상황 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율리아누스가 활약하는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신이교주의 문화가. 그쵸? 미국 후기 현대사회 대중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음란하거나 허무주의적인 파괴 행위들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야만주의적 문화에 맞서는 게 더 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야만적 활동이 1000년이나 지속되면서 우리는 고전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어떤 부분을 상실할 정도로 문화 문명이 서구 문화도 많이 파괴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이다, 고전적이다라고 하면은 뭔지 아나요? 우리나라도 문화가 사실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이다, 고전적이다라고 우리나라는 정이 많고 그런 어떤 좀 서로 간에 그쵸? 서로를 돌보고 약간 이런 어떤 측면의 문화가 그리고 노인을 존중하고 이런 거 자체가 다 무너졌죠. 그런 어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도 그런 해체주의, 신야만주의를 해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간직해오고 내려오던 좋은 그런 어떤 양질의 서구 전통 문화가 다 지금 형체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배교자 율리아누스를 염려할, 그러니까 뭐 형체도 안 남아 있는데 뭐 거기에서 뭐 그쵸? 무슨 흠을 찾을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상황도 이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한 35분 가까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다 하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요것도
잘라서 두 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전 교육이죠. 고전 교육이 기독교 교육과 병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어느 그냥 뚝 잘라가지고 이걸 새로운 문화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문화적 질적 하락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잘 형성된 좋은 그런 그 뿌리를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중심축을 따라서 대조의 원리로 그런 것들을 이게 조화 통합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요거를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기독교적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고전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방적 고대 그리스죠. 그래서 뭐 페리클레스 시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르네상스식으로 고전 교육을 추구하는 거는 애초에 기독교적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다. 그건 기독교 고전 교육이긴 하겠지만 기독교 고전 교육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첫 번째 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